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세계적인 여행 매거진은 이곳을 세계 3위 멋진 동네로 선정했을까요? 도시의 리듬이라는 키워드가 답이었는데 그 리듬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 여행이 되는 이곳은 세계 속에서 새로운 중심점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물결 속에서도 살아남은 정체성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에임이라고 합니다. 지난 학기 아시아 문화 수업에서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에 빠지게 되어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일본은 어릴 때부터 친숙했던 애니메이션과 소설로 이미 많이 접해왔고, 한국은 최근 영화와 음악을 통해 알게 된 신선한 매력이 있었어요. 교수님의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가장 역동적으로 공존하는 곳이라는 조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대학교 한 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도착하고 3달이 지났을 무렵, 룸메이트 지연이가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로 저를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연이는 저와 첫 룸메이트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예요.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마치고 기숙사 앞에서 지연이를 만났는데 그녀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에이미, 오늘 종로에서 진짜 한국의 심장을 느끼게 해줄게. 라며 반가움을 표현했어요. 종로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달라고 하자 지연이는 버스에 오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종로는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부였어. 그 이름은 거대한 종이 있던 종각에서 유래됐는데 지금도 그 종각이 있으니 함께 가보자 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버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지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종로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종각역 주변을 걷기 시작하자 높은 현대식 빌딩들 사이로 옛 정취가 느껴지는 골목들이 보였어요. 지연이는 종로가 서울의 중심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12월 31일 밤에는 이곳에서 제야의 종타종 행사가 열린다고 말해줬는데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서울이라는 도시가 오랜 시간의 층위를 간직한 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각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니 넓은 대로변이 나왔는데 지연이가 이 길이 바로 종로라고 알려주었어요. 양쪽으로 다양한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뉴욕의 번화가를 연상시켰지만 어딘가 다른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는 영국의 유명한 여행 잡지 타임아웃에서 종로 3가를 세계에서 3번째로 멋진 동네로 선정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서울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표현했대.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라고라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로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첫 목적지는 바로 인사동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전통 공예품과 도자기, 한복을 파는 가게들을 구경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고 모두들 한국 문화에 흠뻑 빠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에서 나와 종로대로를 따라 걷다가 탑골공원이 보였어요. 지연이는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깔끔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놀랐어요. 탑골공원의 중앙에는 커다란 탑이 서 있었고 주변으로는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이는 잠시 탑 앞에서 머물며 이곳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이곳에서 3.1 운동이 시작됐어.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이 독립을 외쳤던 그 장소야라는 말에 새삼 이 공간이 가진 역사적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공원을 둘러보는 동안 문득 일본인 관광객 무리가 우리 옆을 지나가며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일본어를 조금 알아듣는 지연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그 관광객이 이곳은 우리가 근대화시켜준 공원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지연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이내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속상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지켜나가야 해라는 모습에서 깊은 민족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본인 관광객의 발언을 들은 후 저는 충격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역사적 상처를 이렇게 가볍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연이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벤치에 앉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에이미, 사실 일제강점기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야. 그들은 36년 동안 우리 땅을 점령하고 우리의 문화, 언어,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어.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본인들은 그들이 한국을 근대화했다고 주장해. 파렴치한 역사 왜곡이지. 이 탑골 공원도 그들이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의 정신을 억압하기 위해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지우려 했던 거야. 지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식민지배의 역사적 맥락과 실제 피해국, 사람들의 감정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 차이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부끄러운 것은 지금까지도 그들이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 역사를 미화한다는 거야. 독일이 나치의 만행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지. 지연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우린 결국 독립을 쟁취했고 이제는 그들보다 문화적으로도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있어. K-팝, 영화, 드라마, 이런 소프트 파워는 또 다른 형태의 승리라고 생각해. 저는 지연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의 식민 역사를 객관적으로만 배웠던 제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속의 진실은 교과서가 아닌 당사자들의 이야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탑골 공원을 나서며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워하지 않아. 그저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길 바랄 뿐이야. 그게 진정한 평화의 근본이라고 생각해. 그 말에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지연이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종묘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그녀는 종로의 지명에 대해 더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도시 이름들은 대부분 주자 돌림에서 유래됐어. 예를 들면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처럼 이런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을 담아냈지. 언어와 지명에 담긴 문화적 맥락이 흥미로웠어요. 종묘에 도착하자 거대한 돌담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서니 넓고 고요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지연이는 이곳이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건한 분위기가 온몸을 감쌌는데요. 종묘를 걷는 동안 지연이가 중앙의 길을 가리키며 저기는 신이 다니는 길이라서 우리는 밟으면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서 걷던 외국인 관광객이 그 신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직감적으로 잘못된 행동임을 느꼈고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다가가 익스큐즈미라고 말을 걸려던 찰나 지연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지연이는 부드럽게 그 관광객에게 다가가 손짓과 영어로 설명했어요. 그 외국인은 놀란 표정으로 즉시 길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화적 존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종묘 안에서는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이런 역사적 공간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보이는 건물들 사이에서도 각각의 의미와 이야기가 있다는 지연이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적 뿌리와 연결된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종묘를 나오는 길에 지연이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현대적인 종로도 보여줄게. 서술락일과 익선동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힙한 동네야. 그 말에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종로의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연이가 종로의 카페 문화를 경험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종로 대로변에 있는 유명한 카페에 들어가니 실내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지연이는 라떼를 주문했어요. 주문을 마치고 음료가 나오길 기다리는 모습이 보스턴의 카페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음료를 기다릴 때 자리에 앉아 편안하게 기다리는데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픽업 카운터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님들이 번호표와 전광판을 번갈아 보며 자신의 음료가 언제 나올지 계속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금융시장의 주가를 지켜보는 투자자들처럼 긴장감 있게 기다리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지연이도 그런 모습으로 전광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으려 했지만 지연이가 손짓하며 여기서 기다리는 게 더 빨리 받을 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잠시 후 번호가 불리자마자 카운터로 재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분 후 우리 음료가 준비되었다는 안내가 나왔을 때 지연이는 즉시 카운터로 향했고 저도 어느새 그 뒤를 따라 서둘러 움직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음료를 받아든 후에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서두르는 편이야? 제가 물었어요. 지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빨리빨리라는 말이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야.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도 익숙해질 거야. 음료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길가에 있는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연이가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기 봐.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만 유독 많이 달아있지? 한국 사람들은 시간 낭비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경향이 있어. 자세히 보니 정말 닫힌 버튼만 광택이 나 있었어요. 그에 비해 열린 버튼은 마치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에서 한국 사회의 성급함과 효율성을 엿볼 수 있었어요. 지연이와 함께 카페 창가에 앉아 종로의 거리를 관찰하며 문득 몇 주 전 처음 한국에 도착해 지하철을 이용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내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강남역에서 본 광경이 아직도 생생해. 아무리 바빠 보여도 에스컬레이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 한 줄로 서 있고 왼쪽은 급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제 말에 지연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우린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비록 빨리 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규칙을 지키는 거지. 지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뉴욕이나 보스턴의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질서정연함이었어요. 개인주의적인 미국 문화와는 달리 한국의 집단적 질서 의식이 일상 곳곳에 스며 있다는 점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니? 플랫폼에서 노란 선 뒤로 사람들이 줄 서 있던 모습? 미국에선 그런 질서는 찾아보기 힘들어. 제가 추억하듯 말했어요.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서술나길로 향했어요. 지연이가 설명했습니다. 서술나길은 종묘 돌담을 따라 형성된 길이야. 예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곳인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어. 길을 걷다 보니 오래된 건물들이 세련되게 리모델링된 카페와 레스토랑, 독립서점 등으로 변모한 모습이 보였어요. 길을 걷다 근처 벤치에 앉아서 구경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나무 기둥과 석가래는 그대로 살리고 유리와 철제 프레임을 조화롭게 배치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지연이에게 물었어요. 이런 공간이 많아진 건 최근의 일이냐고 궁금해했더니 이런 곳들은 뉴트로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말이야.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어. 지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거리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패션을 한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거나 대화를 나누며 지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세련된 스트리트 패션이 눈길을 끌었어요. 지연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종로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멋진 동네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익선동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이곳이 가진 독특한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옥의 전통적인 목구조와 기와 지붕이 현대적인 카페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조화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골목 곳곳에서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종로의 특별함이라고 설명했어요. 한 한옥 레스토랑에 들어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간 마루 위 좌식 테이블에 앉으니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이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추천으로 불고기 샌드위치와 된장 리조또를 주문했어요. 재료는 한국적이지만 조리법과 플레이팅은 서양식으로 재해석된 음식이 흥미로웠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지연이는 익선동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어진 한옥 밀집 지역으로 한때는 재개발 위기에 처했다가 젊은 사업가들이 들어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합니다. 소멸될 뻔한 역사적 공간이 창의적인 재해석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 사회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웠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익선동 골목을 더 깊숙이 탐험했습니다. 한 골목에서는 세운상가로 향하는 길을 발견했어요. 지연이는 세운상가가 한때 한국 전자산업의 중심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쇠락했지만 여전히 독특한 추억의 장소로 남아있다고 해요. 세운상가로 들어서자 다양한 전자제품과 부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지연이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한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지연이는 잠시 멈춰서서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대 디지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아날로그 향수가 담긴 이야기였어요. 세운상가를 지나 종로대로변으로 다시 나오니 금빛으로 빛나는 보신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이는 이곳이 바로 종로의 이름이 유래된 종각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어요. 종 주변으로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길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도 보였습니다. 잠시 보신각 주변 벤치에 앉아 쉬면서 지연이에게 종로의 거리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리듬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지연이는 이런 느낌을 거리의 리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음표처럼 거리를 따라 다양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어요. 종로의 거리를 계속 걸으며 저는 도시의 리듬에 대한 사회학적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 상점들의 배치, 간판의 디자인, 모두가 종로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계획된 도시들과는 달리 이곳은 자연스럽게 진화해온 유기적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는 종로에서 꼭 봐야 할 또 다른 명소로 북촌 한옥마을을 제안했습니다. 청계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우리는 종로구청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북촌으로 향하는 길에 어둑해지는 하늘을 보며 저는 종로의 밤문화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이는 해가 지면 종로의 분위기가 또 다르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였다가 밤이 되면 젊은이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는 곳이라고 해요. 사회학도로서 도시의 이런 다양한 얼굴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기대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하루 종일 종로를 걸으며 느꼈던 감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사동, 종로길, 종묘 주변 서술락길, 익선동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걸었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오히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이 계속되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은 지역을 걸으며 구경했다면 분명 지루함을 느꼈을 텐데 종로는 달랐어요. 이런 생각을 지연이에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북촌으로 향하는 계단에 앉아 쉬어가기로 했어요. 지연이는 이런 종로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하버드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한국인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째서 한때 번화했던 가로수길이나 강남대로가 점차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졌는지를 건축가의 관점에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지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것은 바로 거리의 리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점들이 마치 악보 위의 음표들처럼 다양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이런 재미있는 가게, 저런 신기한 가게가 들쑥날쑥 몇 발자국마다 거리를 따라 쭉 있게 되면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계속 흥미가 돋고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작은 여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연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인기를 얻으면서 땅값이 높아지고 대기업들이 땅과 건물을 사들여 다 밀어버리고 획일적인 거대 빌딩과 매장들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때문에 거리가 생기를 잃고 결국 사람들도 점차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보스턴의 몇몇 지역이 떠올랐어요. 한때 예술가들로 북적이던 곳들이 대형 프랜차이즈와 고급 아파트로 바뀌면서 특색을 잃어버린 지역들 말이죠. 하지만 여기 종로 3가 주변은 아직도 90년대 말 한국처럼 거리의 리듬이 살아있어. 거리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무엇보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이런 낭만이 살아있는 멋진 곳이지. 지연이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영국 유명 여행 잡지 타임아웃이 이곳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멋진 동네로 선정한 이유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대화를 하며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가니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빽빽한 현대식 빌딩 숲 사이로 종묘와 경복궁의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이런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이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촌에 도착하자 정갈하게 정돈된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이곳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살던 고급 주택가였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한옥들을 감상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한옥의 처마와 마당, 돌담과 문살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어요. 저녁 무렵의 북촌은 또 다른 매력을 품고 있었는데 노을빛에 물든 기와지붕과 돌담이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거리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어요.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로 거리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종로의 유명한 맛집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좁은 골목에 위치한 그 식당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했지만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우리는 해물파전과 막걸리를 주문했어요. 지연이는 비 오는 날에는 파전에 막걸리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오늘은 맑은 날이었지만 이 조합이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해물파전의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 그리고 새콤달콤한 막걸리의 조화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지연이는 종로의 역사적 변천사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는데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종로가 어떻게 서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는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학도로서 도시의 변화와 지속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와서 익선동의 한 루프탑 바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의 불빛 사이로 종로의 역사적 건물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보며 저는 종로가 가진 독특한 매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루프탑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지연이와 저는 종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낮에는 역사와 전통의 중심지였다가 저녁에는 현대적이고 활기찬 문화공간으로 변모하는 이 도시의 유연성이 놀라웠어요. 하루 동안 종로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면 저는 왜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중 하나로 선정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보다는 충만함이 느껴졌어요. 오늘 하루 동안 종로에서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종로의 역사적 유래부터 시작해 탑골공원의 일제강점기 이야기, 종묘의 경건함, 서순나길과 익선동의 현대적 변화,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종로의 밤문화까지 하루 안에 이토록 다양한 모습을 품고 있는 도시는 처음이었어요. 지연아, 종로에 데려와줘서 고마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제 말에 지연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종로를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다녀 봤는데 덕분에 새롭게 볼 수 있었어. 지연이의 대답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지연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종로에 관한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영상 아래 댓글창에는 한국인들의 종로에 대한 추억과 감상이 가득했습니다. 종로는 한국의 중심이고 탑골공원은 한국 정기가 품어져 나오는 곳이라는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다른 댓글에서는 요즘 핫한 맛집들보다는 문화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리가 걷기에 힐링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댓글들을 통해 종로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한국인들의 정서적 뿌리와 연결된 장소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댓글 중에는 종로에서 태어나 교동초 풍문중을 나왔는데 오랜만에 제 고향길들을 보니 너무 좋네요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추억이 도시 공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어요.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단순한 관광 자원이나 외적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종로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역사가 집약된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이곳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전통과 현대를 창의적으로 융합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연이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하버드에서 배운 사회학 이론들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종로의 복합적인 층위에 대해 생각했어요. 서구의 합리주의적 분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서적, 문화적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묘의 신이 다니는 길에 담긴 경외심이나 한국인들이 거리의 리듬에서 느끼는 독특한 감성은 단순한 학문적 틀로 재단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에이미, 다음 주말에는 신당동 타로점에 같이 가볼래? 지연이의 갑작스러운 타로점 제안에 잠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합리적 학문 환경에서라면 즉시 거절했을 미신적 활동이었으나 종로에서의 하루가 가져다준 새로운 시각으로 인해 그런 경험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 생겨나고 있음을 스스로도 느꼈고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증과 함께 제안을 받아들이자 기쁨이 가득한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신당동 타로점 방문을 수락한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다른 문화의 가치 체계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태도로의 변화였어요. 하버드의 캠퍼스에 고립된 채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화 속에 몸담아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귀가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기숙사로 향했어요.
종로의 밤거리를 뒤로하며 저는 오늘 하루가 제 학문적 관점과 세계관을 얼마나 넓혀주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종로의 경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깊은 문화적 이해와 성찰로 이어졌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종로에서 본 역사와 현대,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모습이 한국 사회의 특별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문화적 DNA의 실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종로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고 느꼈어요. 이곳에서 배우는 것들은 단순한 학점이나 논문, 주제를 넘어 제 세계관을 형성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는 공간, 전통과 혁신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도시 공간에 깊이 새겨진 흔적일 것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서울의 모습을 탐험하겠지만 종로에서의 경험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남을 것이 분명했어요. 하루 동안의 종로 탐방이 제게 준 통찰은 어떤 학술 논문보다도 값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문화적 충돌이 때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했던 청년이 종로의 골목길을 걸으며 도시의 리듬을 발견하고 다른 문화의 깊이를 체험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한 층씩 벗어나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경험이 아닐까요? 가끔은 논리를 넘어선 감성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도 세상을 더 풍요롭게 이해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